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 내일이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고 또 이번 대선 본인의 파면, 이 탄핵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에 과연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홍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게 이감을 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밖으로 그 가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까 이래 싶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대요.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박근혜 병원 보내라. 네, 바로 이게 어제 서울 유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극도로 나쁘다. 병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법무부 얘기는 다르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사실이라고 하면 극도로 이렇게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보석 신청을 하던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외려 교정당국 법무부 관계자들의 공식 논평이 더 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구속 집행정지 이전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측에서 외려 이런 건강 악화가 됐을 때는 더 구체적인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변호인 측에서 어떤 대처가 없다는 거는 좀 이거는 선거판에서의 좀 마타도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홍 후보의 이런 주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마음속에는 파면되고 구속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뿐인가 보다. 차라리 후보 사퇴하고 옥바라지하는 게 제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뭐 속셈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죠. 뭐 지금 교정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단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도 뭐 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된 것으로 네네. 봤고 방금 뭐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과 건강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그런 얘기는 보수 표심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표를 얻어보겠다는 뭐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는 과거에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지더라 이렇게 뽑은 거더라. 예,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예. 지금 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그동안 문모닝으로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차고 올라오니까 이제 홍모닝으로 이제 전략을 누르기 위한 홍모닝으로 바꿔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이야기를 이미 2주 전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예. 아, 네. 그러면 지난 2주 동안 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그렇게 극도로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홍준표 후보는 갑작스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전형적인 박근혜 파리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홍 후보가 우리가 그 신문파리, 성냥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박근혜 파리는 대체로 많이 안 들어봤었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판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박근혜 파리를 통해서 조원진 후보가 가지고 있는 1%를 당겨오기 위한 아주 유치한 그 선거 유세 아니냐.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이미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4월 말부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되면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같이 조원진 후보와 함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병원 이송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왜 2주 후에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도는 이미 국민들이 빤히 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직도 박근혜 파리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표를 얻고자 하는 것 그러면 이분의 역사적
이 국회의 역사적 결정, 네. 헌재의 역사적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냐. 음. 다시 한 번 더 헌법 질서에 대한 네. 수호 의지가 있는 대통령 후보냐라는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홍준표 후보는 갑자기 어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방금 뭐 우리 양 이사장이 잘 설명하셨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 그 표심을 겨냥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의 이 토론회에서 보면 보수 그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성애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야 말 그대로 박근혜 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박근혜 마케팅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뭐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뭐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상승해서 2등 후보로 올라섰다. 이제 드디어 이제 양강 구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유권 대선 주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생각입니다. 이 유권자들 본인이 지금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 보고 거짓말한다고 아주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민감하고 이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를 상당히 또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권자들도 홍준표 후보의 저런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본인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 대선 주자로서의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은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먼저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박근령 전 이사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이 부신 기능 저하증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의 청문회 대화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통령이 부신 기능 저하증에 걸려 있다면 의식이라든지 판단력, 이 질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면 의식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신 피질이라는 기능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금씩은 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신 피질 호르몬을 측정한다는 것이 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도소 생활이 힘들 수도 있는 건가요? 구치소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신 기능 저하증이 진짜 그게 확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지금 몰라요. 김상관 전 그 자문위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에서 대답 못 한다 그랬거든요. 확실히 얘기를 못 했죠. 그냥 다만 좀 수치가 떨어져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기록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 전 칼럼이 나왔었어요. 이 부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고 케네디 대통령도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대증요법, 그러니까 피곤하면 그냥 피곤 푸는 약하고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주고 이런 식의 그 대증요법만 하다가 제대로 병을 치료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근원적인 치료를 하면서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을 이제 나았다라는 그런 칼럼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런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지금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질환은 아닌 거고 만약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하면 교정당국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처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뭐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 뭐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도 많고 이게 정치권에서 대선에 많이 등장하니까 법무부 교정당국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밥은 먹는다. 단식 아니다. 네,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 당식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체중 변화도 없고 정기적인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있는데 다 정상 수치다. 그리고 햇볕 쬐기, 가볍게 몸풀기 등등의 1시간씩 운동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건 이제 서울구치소의 교정당국 관계자가 한 얘기고 네. 법무부가 그 상위 이제 부처잖아요.
자, 하도 이게 얘기가 커지니까 소문, 일련의 이런 소문 모두 사실 아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 평소 소식하는 박 전 대통령의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레 하는 말이 페이크 뉴스의 형태로 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당국이나 법무부의 이런 그 설명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고 네. 또 운동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건강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햇볕 쬐기도 하고요. 예. 뭐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뭐 흑색선전이라든가 마타도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이 사실이고 네. 최근에 특히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것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SNS라든가 언론에 이렇게 퍼뜨리면서 유권자들이 현혹시키고 오도하는 판단을 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 유권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부 일어나는 현상은 또 뭐 좀 우려를 할 만하지만 네. 이런 가짜 뉴스를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퍼뜨린다는 것은 정말 그 유권자,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뭐 그런 잘못된 부적절한 행위라고 봐야겠죠. 이게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라면? 근데 이게 이제 뭐 허위 사실 유포야 뭐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뭐 어떤 후보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 포섭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글쎄요, 이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아마 선관위에서도 큰 고민일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부분 좀 짚어봐요. 예,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구전 홍보단에 의해서 그 상대편의 후보를 계속해서 음해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전술상 그 하나의 또 이 수법으로도 사실상 채택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이러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러한 가짜 뉴스에 기반한 저 연설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의 그 전체적인 그 수많은 가짜 뉴스가 오늘도 SNS를 통해서 흘러다니는데 그 가짜 뉴스의 사실이라는 확인과 도장을 찍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 대선판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저 가짜 뉴스에 대한 그 홍보와 유세는 이후에 가짜 뉴스를 훨씬 더 심각하게 범람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가짜 뉴스 논란은 확인이 된, 확증이 된 뉴스인지 아닌지부터가 판단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뭐 홍준표 후보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중해야 된다. 이 대선 후보의 주요 대선 후보의 언행은 신중하고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뭐 속셈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죠. 뭐 지금 교정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단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도 뭐 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된 것으로 네네. 봤고 방금 뭐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과 건강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그런 얘기는 보수 표심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표를 얻어보겠다는 뭐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는 과거에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지더라 이렇게 뽑은 거더라. 예,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예. 지금 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그동안 문모닝으로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차고 올라오니까 이제 홍모닝으로 이제 홍카콜라를 누르기 위한 홍모닝으로 네. 바꿔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이야기를 이미 2주 전에 이 국회의 역사적 결정, 네. 현재 역사적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냐. 다시 한 번 더 헌법 질서에 대한 네. 수호 의지가 있는 대통령 후보냐. 라는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홍준표 후보는 갑자기 어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방금 뭐 우리 양 이사장이 잘 설명하셨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
그 표심을 겨냥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의 이 토론회에서 보면 보수 그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성애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야 말 그대로 박근혜 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박근혜 마케팅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뭐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뭐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상승해서 2등 후보로 올라섰다. 이제 드디어 이제 양강 구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유권 대선 주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 내일이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고 또 이번 대선 본인의 파면, 이 탄핵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에 과연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홍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게 이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밖으로 그 가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까 이래 싶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대요.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박근혜 병원 보내라. 네, 바로 이게 어제 서울 유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예. 근데 지난 2주 동안 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그렇게 극도로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홍준표 후보는 갑작스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전형적인 박근혜 파리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홍 후보가 예, 우리가 그 신문파리, 성냥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박근혜 파리는 대체로 많이 안 들어봤었잖아요. 전직 그런데 대통령을 판다. 예,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박근혜 파리를 통해서 조원진 후보가 가지고 있는 1%를 당겨오기 위한 아주 유치한 그 선거 유세 아니냐.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이미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4월 말부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되면 네.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같이 조원진 후보와 함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병원 이송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왜 2주 후에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도는 이미 국민들이 빤히 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직도 박근혜 파리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표를 얻고자 하는 것 그러면 이번에 역사적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극도로 나쁘다. 병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법무부 얘기는 다르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사실이라고 하면 극도로 이렇게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보석 신청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외려 교정당국 법무부 관계자들의 공식 논평이 더 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구속 집행정지 이전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측에서 외려 이런 건강 악화가 됐을 때는 더 구체적인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변호인 측에서 어떤 대처가 없다는 거는 좀 이거는 선거판에서의 좀 마타도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홍 후보의 이런 주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마음속에는 파면되고 구속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뿐인가 보다. 차라리 후보 사퇴하고 옥바라지 하는 게 제격이다. 어떻게